안녕하세요. 오늘은 팀즈를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즈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모임 버튼을 눌러서 화상회의를 시작합니다. 자, 모임에 들어올 수 있게 링크를 복사해서 게시판에 이제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 누르시고 모임 세부 정보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가 정보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아래 내용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요. 이 내용을 컨트롤 C에서 이 학습터나 뭐 온라인 클래스 혹은 뭐 학급 홈페이지 등과 같이 이런 곳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게시글을 보고 링크를 이제 클릭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요. 학생 화면을 봤을 때 이제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팀즈가 설치되어 있으면 팀즈 열기를 누르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에서 계속 누르면 설치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생 화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게스트로 접속했을 때는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학생 화면 휴대폰은 이제 게스트로 참가하면 이름을 입력해서 마찬가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입장을 허가를 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본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명이 아닌 사람들 입장 허용하면 안 되고요. 본명인 아이들만 입장을 허용하고 이렇게 되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가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 표시를 할 수 있고요. 활동을 마치고 내가 발표를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마이크를 켜지 않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손든 표시가 되고 몇 명이나 손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몇 명이나 손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가진단 아침에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옆에 기타 작업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배경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켰을 경우에 내 주변을 흐리게 하거나 다른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녹음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 자체에 녹음이 다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못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별도의 수업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녹음된 파일을 그대로 다시 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밖의 기능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새로 업데이트된 갤러리, 대형 갤러리, 다정하기 모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공유 화면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아래에 새롭게 무언가가 뜨고요. 오디오 포함을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 바탕화면, 저는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두 개가 떴습니다. 그 밖에 창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일 수도 있고 화이트보드라고 해서 낙서장을 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탕화면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팀즈 채팅창이 내려가면서 바탕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전 여기서 이제 팀즈의 게시물을 수업 자료를 올려두고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열어서 일부러 활용하고 싶다면은 공유 수업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찾아서 같이 보면서 수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또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라는 이제 앱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이트보드 앱을 하는 방법은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 앱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새 화이트보드를 만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만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PDF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PDF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서 교과서 PDF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요. 필요한 것들만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 고정을 이렇게 시켜놓고 이제 PC용 디지타이저, PC용 타블렛을 이용해서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표시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활용하시면 수학이나 수학 익힘책 같은 경우 문제를 실시간으로 여기서 풀 수 있고, 이제 뭐 확대를 해서 특정 페이지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내용을 윈도우랑 Shift S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팀즈 대화창에다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엔터를 쳐서 전송을 하면요, 이 내용을 아이들은 계속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업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밖에 또 재밌는 기능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인데, 에드퍼즐이라는 사이트고요. 다양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퀴즈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올린 코난쌤 TV에 올린 이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퀴즈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퀴즈를 추가해서 보다가 퀴즈가 나오게 되죠.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만 이제 넘어가고요. 네,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거 말고 집에서 활용하기 좋은데 온라인으로 활용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방을 파고 볼게요. 자, mentimentor.com으로 들어가서 제가 만들어 볼게요. Create Presentation 누르고 이렇게 하고 이제 프레젠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334050으로 아이들은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menti.com으로 들어가서 교사가 채팅방에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334050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전송을 누르면 여기에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좀 풍부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유명한 앱이죠. 카웃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 말고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퀴즈 팅커벨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원격 수업에 사용하기 가이드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용 사이트도 많고 교육용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시고 수업을 하실 때 부담이 없는 것들을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형태로 수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맨날 만들어서 수업을 운영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과서 PDF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수업을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에듀넷에 있는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시면 교사가 어떤 화면을 보여주느냐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저작권 문제. 제가 이제 폐쇄된 학급방에서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을 지우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작권에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실 때 그리고 하시고 폐쇄된 곳에만 이 내용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활동이 끝나게 되면 내용을 삭제해 주셔야 선생님들께서 저작권 때문에 곤욕을 겪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팀즈를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